자, 여러분 찐팬이 뭘까요? 찐팬. 막 날 팔로우하고 나한테 댓글을 달아주고 이런 사람이 찐팬일까요? 그럼 찐팬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때야 될까요? 뭘까 도대체? 근데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미용실 갔다 왔거든요. 네, 미용실 선생님이 제가 거기 단골입니다. 얼마나 단골이냐면은 제가 6년 전인가 그 미용실 쌤을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가기 시작해서 제 동생, 저희 엄마, 제 친구, 제 직장 동료까지 전부 다 그 미용실로 다 소개를 해서 그 사람들도 다 단골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막 머리를 봤다가 그분이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얻을 수 있었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그분 되게 실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를 딱 처음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별로 안 친할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가서 막 뭐 파마를 좀 해달라 그랬어요. 파마를 해달라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파마 하실 거면은 저한테서 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그 솔직히 말해서 언니 지금 머리 색깔이 너무 촌스럽대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고객이 그런 촌스러운 머리색으로 있는 거를 절대 참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지금 염색하지 않으실 거면 딴 사람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뭐지? 근데 저는 엄청난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그 사람한테. 그리고 확신과 책임감 그리고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이제 다른 미용실에 찾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미 내 머리 색깔이 굉장히 촌스럽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 문제를 명확히 딱 말을 해준 거죠. 근데 파마가 훨씬 비쌌거든요. 파마가 훨씬 비쌌는데 염색이 오히려 되게 더 저렴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저를 딱 보더니 자기 고객 중에 이렇게 촌스러운 머리 색깔을 가지고 머리하고 나가는 꼴을 절대 볼 수 없다. 딴 사람한테 가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한테 정착하기 시작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거의 되게 막 파리, 런던 이런데 런웨이서는 모델들도 그분한테만 가는 굉장히 단골이 많은 미용실을 하는 분이었더라고요. 대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예약을 잡을 때 신규 고객이 아무리 문의가 와도 원래 단골 고객이 그 시간에 자리 되냐고 하면은 신규 고객 예약 죄송하지만 취소시키고 그 단골 고객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단골 고객하고의 의리래요. 근데 이걸 들으면서 와 이분은 어떻게 이 찐팬의 개념에 대해서 저렇게 잘 알고 있을까? 찐팬이라는 거는 그 미용사 선생님한테는 저겠죠.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그 쌤을 지난 6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미친 듯이 재구매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 그 쌤한테 왔다가 다른 데 가고 이런 고객이 아니라 미친 듯이 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제가 데리고 간 고객만 해도 정말 10명이 넘거든요. 근데 그 10명 다 또 단골이 됐어요. 재구매. 간접 가치를 엄청나게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재구매, 실질적인 결제, 제가 직접 결제하는 건 직접 가치고 이제 내가 데리고 간 지인 소개 이건 간접 가치거든요. 실제로 데려오지 않아도 이 사람이 여기저기 입소문만 내고 다녀도 굉장히 간접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거 해서 이 고객 한 명이 내 브랜드에 이 사람이 생애 주기상 내 브랜드에 가져다 줄 가치를 조금 어려운 말로 CLB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어떤 고객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그냥 아무 고객이나 와주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나한테 재구매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지인 소개라도 해줄 수 있는 고객. 김 팀장님 저는 재구매가 안 일어나는 그런 상품인데요. 재구매 일어나는 옵션으로 바꾸시거나 아니면은 지인 소개, 이 사람의 입소문 영역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제가 굳이 찐팬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여러분의 팬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 돼서 고객한테 막 가가지고 좋은 말, 예쁜 말 해가지고 팬을 만들라는 뜻이 아니라 정확히 여러분 거를 다시 구매하러 오거나 여러분 거를 지인이 소개라도 해주거나 여야 되는데 제가 굳이 앞서서 이런 예시를 든 이유는 그 미용사 쌤의 특징은 저한테 예쁜 말, 좋은 말 그런 거 하나도 안 합니다. 명확하게 저의 문제를 찝어서 그걸 해결해줘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미용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하냐면요, 쌤 해주고 싶은 거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저는 진짜 저도 막 그렇게 까탈스럽지 않은 편이 아닌데 가만히 앉아서 그냥 해주고 싶은 대로 해주세요 하고 이제 끝나 있으면은 뭐 뭐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오 좋다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 머리를 하고 나가면 사람들이 뭐 색 이쁘다, 뭐 이쁘다 이런 후기를 이제 들으니까 더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정체성이 이렇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막 판매자와 구매자로 정체성, 그 관계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요. 이 찐팬이 재구매 지인 소개가 만들어지려면 결국에 여러분이 무엇을 판매하든, 상품을 판매하든, 서비스를 판매하든 그 상품과 서비스의 완전한 전문가로 사람들한테 인식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위탁 판매하지 말라는 이유가 이런 건데요. 여기서도 팔고 저기서도 팔고 저기서도 파는 레깅스나 이런 걸 판매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전문가 포지션을 가져가기가 진짜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막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인 척하라는 말이 아닌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하고 있는 일에 정말 단호하게 선을 긋고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해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우리는 찐팬 곱하기 객단가로 결국에 초기 사업자들의 이 수익의 지속 가능성이 결국에 결정이 되는데 저는 이거를 무조건 생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 사업자들은 이거 말고는 시스템 만들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이 찐팬을 내가 너무 뭐 인플루언서고 내가 크리에이터라 가지고 날 팔로우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라는 개념이 아니라 결국에는 결제가 일어나는 그 시점에서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매출이 늘어납니다. 조회수, 팔로워 수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찐팬의 기준, 그러면은 구매하고 재구매를 미친 듯이 많이 해주거나 아니면은 내 거를 여기저기 소개라도 하고 다녀주거나 직접적인 가치, 간접적인 가치로 이게 고객의 생애 주기상에 나한테 얼마나 큰 가치를 함께 갈 수 있냐 CLV를 보시고요. 그러려면 이런 관계가 되려면은 나의 포지션은 어때야 될까라고 봤을 때 여러분의 포지션은 판매자가 아니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여야 됩니다. 전문가. 근데 그 전문가라고 인식을 하는 거는 여러분이 지식을 미친 듯이 많이 설명을 해줘가지고 여러분의 막 그런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이런 걸 자랑하라는 뜻이 아니라요. 내가 그 고객한테 얼마나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고 매 순간마다 책임감을 가지고 대하시면 됩니다. 이게 되게 뜬구름 잡는 소리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업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은 고객한테 그냥 팔고 싶어집니다. 아, 왜 안 사주지? 아, 나 팔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제 하나 팔았으니까 오늘 2개 팔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이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있나? 오늘 하나 사간 그 사람이 진짜 내 덕분에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됐을까? 정말 도움이 됐을까? 내가 판매한 게 진짜 가치를 주고 있을까? 결국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본질 강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다 맞춰져요. 그래서 고객들이 나한테 이제 궁합에 맞는 분들만 오게 되고요. 제가 고객을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마케팅을 대행해주거나 가르쳐준 모든 분들이 이 방식을 통해서 자기가 판매하고 싶은 고객을 본인이 직접 선택해서 들어가요. 심지어 고객은 내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싶어서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이게 막 슈프림이나 샤넬 같은 어떤 명품 브랜드들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요. 저랑 같이 마케팅을 했던 일반인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맨 처음을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제가 처음에 창업했던 회사, 저는 사업을 시작한 지 이제 한 4, 5년이 된 것 같은데 제가 했던 모든 사업은 4년 동안 고객이 줄을 섰어요. 그리고 제가 맨 첫 번째 고객이 변호사들이었잖아요. 저희 변호사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자기가 이제는 고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대요.
자기가 들어가기 싫은 사건은 안 들어갈 수 있는 자유가 생겼대요. 그리고 저희 코칭하는 분들, 제가 아무한테나 팔라고 절대 가르치지 않았겠죠. 포기할 고객을 단호하게 선택해라. 나중에 문제나 리스크 혹은 가치를 줄 수 없을 것 같은 고객을 일단은 선을 긋고 시작해라. 포기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본인이 스트레스 받는 고객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월에 억대가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선생님 저한테 초면에 나가라고 했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하러 가라고. 본질이 뭔지 명확히 아는 거죠. 한 명이라도 더 파마해가지고 내보내는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파마해서 자기가 이제 수익을 얻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손을 거쳐간 사람들을 예쁘게 만들어주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은 본질 강화가 제일 중요하다. 근데 이게 되려면은 단호한 포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정체성은 무조건 판매자가 아니야 뭐여야 된다? 뭐여야 돼요? 네, 전문가여야 됩니다. 근데 전문가는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뭘 많이 가진 사람일까요? 가장 내가 이 시장에서 다른 학력 이런 거 다 떨어질 수 있어도, 경력, 학력 다 떨어질 수 있어도 뭐 하나만큼은 책임감만큼은. 자, 처음에 마케팅 대행사 했을 때 사람들이 막 되게 신기했던 게, 아니 마케팅 업계 출신이 아닌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물어봤을 때 제가 그때는 그냥 한 말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소름 돋는 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제가 업력은 작을 수 있어도 이 동시간대에 밥 먹고 이것만 하는 사람 저밖에 없을걸요? 라고 그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책임감. 저는 진짜로 그때는 내가 맡은 사람 성공 못 시키면은 난 나가 죽어야 돼. 이렇게까지 생각했거든요. 일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정말 돈이 따라갑니다. 누구한테 팔아야 될 것 같으세요? 누구한테 팔아야 되냐면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매 능력. 그리고 그 다음에 구매 의사가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세무사분이었거든요. 세무사분이었어요. 저한테 왔을 때 저는 그분이 판매할 수 있는, 그분의 능력치 안에서, 그분이 잘하는 거 안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을 쫙 리스트업을 해봤어요. 정말 월 10만 원짜리 상품부터 시작했어요. 월 10만 원짜리 상품부터 시작해서 짜자자작 해가지고 여러분 잘 모를 수 있는데 어떤 경정청구라는 상품이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안 내도 될 세금을 낸 거를 이제 환급시켜주는 어떤 되게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상품이에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다들 그 월 10만 원, 20만 원 상품을 쫙 깔고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세무사분들이 보면은 그 저가, 남들 다 하니까 나도 더 저렴하게 해서 이제 선택당하려는 그런 전략들을 이제 펼치는데, 보면서 제가 절대 그거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일단은 하려면은, 왜냐면은 이게 구매 능력, 구매 의사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최대치의 고객, 이걸 저는 약간 꿈의 고객 이런 식으로 부르긴 하는데, 이거의 교집합으로 일단은 가야 되는데, 너무 저렴한 거를 타겟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구매 의사가 나에 대한 구매 의사야. 무조건 나여야 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무조건 사야 되는 이유가 별로 없어요. 저가 상품은. 저가 상품들은 보통은 대체재가 너무 많아요. 굳이 나여야 되는 이유가 없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아니면은 그냥 나만이, 다른 사람은 너무 비싸게 파는데 나만 어떻게 유통의 어떤 그런 구조를 개선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혁신적으로 저렴하게 해줄 수 있어. 그럼 너무 좋죠. 그럼 무조건 나한테 구매 의사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이제 많이 단체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판매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구매 능력이 큰 쪽으로.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을 쫙 해서 반드시 이 사람한테만 와야 되는 상품이 무엇인가, 그리고 가장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 올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거 두 가지에 저는 교집합을 엄청 찾아 나가요. 그래서 초반에 할 때 근데 확실히 이게 중요합니다. 구매 의사가 나한테 확실히 있으려면 내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본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딱 보다 보니까 그분이 그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그 고가 상품을 판매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여기로 가야죠. 그래서 구매의사, 구매 능력을 봤을 때 지금 온라인상에서 많이 마케팅을 안 하고 있지만 우리 여기를 한번 타깃을 해보자 해서 가장 고가 상품으로 이제 올린 거죠. 이 모든 설계의 시작은 이 블로그에 누가 와야 되는데 결국에 이 글을 누가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읽고 누가 나한테 전환이 돼야 되는데 이게 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고객 맨 처음에 그냥 키워드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글을 그리고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고객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 고객은 구매 능력이 높은가 그리고 꼭 나만 사야 되는 구매 의사가 굉장히 높은 고객인가 이거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합니다. 되게 여러 가지 예시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이게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병원 컨설팅을 해줘 아니면 병원 마케팅을 해줘. 자, 병원 마케팅을 여러분이 만약에 홍보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개원하려는 분, 개원하려는 의사분. 두 번째는 확장하려는 의사분.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제 막 개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과 확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 내가 만약에 병원 마케팅을 한다면 개원 단계에 있는 사람은 나한테 구매 의사가 낮아. 이 사람들은 마케팅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직은 몰라. 그러면은 어느 정도 2, 3년 차 운영한 사람들이 마케팅에 대한 중요성을 아는데 2, 3년 차 운영했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중에서 어느 정도 병원을 확장하는 단계에 있는 혹은 병원이 굉장히 경영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대상으로 글을 써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은 거의 모든 글의 타깃이 엄청 뾰족해지거든요. 정말 바쁘실 텐데 병원이 너무 잘 되고 있지만 더 확장을 지금 원하는 상황이시겠군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병원이 병원장님의 마케팅 인력 비용을 이제 아껴서라도 덜 일하면서까지도 저 돈 더 많이 벌게 해줄 수 있고 정말 꿈꾸시는 그런 확장 모델로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진 누군데 아무나 하고는 계약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지 내 고객이 명확하게 가는 거겠죠. 이게 정리되지 않고 그냥 막 글을 쓰면요. 어떤 일이 벌쳐지냐면 그냥 어떤 하나의 대주제를 두고 고객이 아니라 갑자기 주제 키워드를 두고 이 주제 키워드 안에서의 글짓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을 완전히 특정해서 이 글의 역할이 영업선을 한다는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주제 키워드를 주고 거기 안에서의 글짓기. 예를 들어서 병원 마케팅 키워드로 글을 썼다. 그러면은 병원 마케팅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막 칼럼처럼 써요. 인사이트를 풀겠다 하면서 어디서 본 정보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문의 주세요 이러는데 그런 글은 글을 아무리 잘 썼다 해도 결국에 고객이 없고 고객이 그냥 고객이 아니라 꿈의 고객이어야 되거든요. 구매 능력과 구매 의사가 최상치인 꿈의 고객을 타겟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글은 아무 돈도 벌어다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만약에 내가 그래서 2, 3년 차 원장들을 만약에 타겟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기존 마케팅 대행업체한테 이제 불만족을 한 사람과 그리고 아예 마케팅 업체를 한 번도 안 써본 사람 이렇게 둘로 나뉠 텐데 그럼 그 둘 중에서 누구를 타겟팅해야 될까요? 이거는 정답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초반에 더 효율적으로 들어가는 의사결정인데 누구를 타겟팅해야 될 것 같으세요? 이것조차도 마케팅 업체를 한 번도 이용해보지 않은 원장님과 마케팅 업체를 한 번이라도 이용을 해봐서 기존 업체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뒀을 때 구매 능력, 구매 의사 측면에서 구매 능력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구매 의사 여기서 완전히 차이가 나요. 왜 그렇겠어요? 한 번이라도 마케팅 업체를 계약을 해서 사용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마케팅 대행 업체에 대한 구매 의사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한 번도 마케팅 대행 업체를 사용해보지 않은 사람의 구매 의사와 한 번이라도 마케팅 대행 업체를 이용해 봤고 기존 업체한테 불만족이 있어서 바꾸려고 하는 사람의 구매 의사는 확실히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아까 말했듯이 이런 경우에 내가 기존 업체한테 불만족해서 바꾸려는 경우에는 기존 업체에 불만족한 포인트만 내가 챙겨주면 돼요. 기존 업체에서 불만족해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가장 쉽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 포인트만 이제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럼 정리를 하면은 내가 만약에 병원 마케팅을 운영해. 그러면은 이제 막 개원한 사람들보다는 당연히 2, 3년 차 정도 운영을 한 사람들 타겟하는 게 좋고, 그럼 한 번도 마케팅 대행업체를 해보지 않은 사람보다는 기존 업체에 대해서 불만족해서 바꾸려는 사람들만 내가 먼저 타겟팅을 해서 시작하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게 타겟률이 높아지겠죠. 이게 바로 이제 고객, 키워드가 아니라 고객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누구인지. 그 예시를 하나만 더 들어보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다 무형인가요? 전문직만 할 수 있나요? 뭐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 과일 판매를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과일 판매. 그러면 이 과일을 최고로 이제 구매 의사가 높고 구매 능력이 높은 사람한테로 가려면 이 과일을 어떻게 팔아보면 될까요? 어떻게 팔아보면 될까요? 만약 김 팀장이면 과일을 어떻게 팔까? 이 꿈의 고객을 누구로 정할까? 과일이 가장 비싸게 필요하게 팔리는 순간이 언젠지 아세요, 여러분? 선물이요, 선물. 그래서 저는 구매 의사를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한테 선물을 해야 되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람, 뭐 예를 들어 답례품 아니면은 우리 뭐 팬들이 뭐 조공한다 그러죠. 뭐 팬들이 너무 좋아하는 아티스트나 운동선수한테 조공을 해. 그래서 중요한 사람에게 이제 선물 하는 걸로 저는 구매 의사가 높은 고객군을 잡아볼 것 같아요. 선물하려는 사람, 그 상견례자리 아니면은 뭐 내가 좋아하는 팬한테 조공, 아니면은 뭐 그런 기업끼리 서로 추석 때 연휴 때 답례품 오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구매 능력은 어디로 갈 건데, 그래서 저는 단체로 많이 팔 수 있는 곳이 누구인가를 좀 보는 편인데, 그러려면은 기업 대상으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단체로 많이 구매한 사람들이 누구지를 고민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일을 단체로 많이 구매할 곳, 그러면은 뭐 시즌별로 뭐 선물이 기업 간의 선물이 쫙 나가는 그런 뭐 추석이나 설날 같은 연휴를 타겟팅해서 장사를 하는 기업 답례품 전문 과일 판매 업체로 이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뮤지컬 배우나 아니면 아이돌들 아니면은 그 커피차 보낼 때 그런 팬 선물, 그 팬을 선물하거나 콘서트장이나 뭐 운동 경기장 이런 데 선물이 나가는 전문 과일 선물 판매 업체로 포지셔닝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단체 구매만 받고 선물 포장으로 연출을 예쁘게 해서 객단가를 높이는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아이돌이 기뻐하는 그런 웃는 영상, 그리고 나도 예전에 회장 활동을 하면서 항상 아이돌 조공 도시락을 고를 때 너무 고민이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정말 저 아이돌의 건강까지 생각한 깨끗하고 맛있는 그런 과일 도시락이 너무 필요한데 아무리 찾아도 저가형 그리고 되게 안 예쁜 도시락만 많아서 내가 맨날 그런 손수 도시락을 제작하다가 빡쳐서 내가 이거 차렸다. 우리는 진짜 아이돌 조공 답례 도시락만 한다. 이러고 엄청 예쁜 포장을 한 사진까지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 거기서 기대가치가 다 올라가는 거거든요. 결국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은 고객의 기대가치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인 거고, 이 기대가치 설계를 하는 방식은 브랜드 스토리와 내가 이 일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감해서 하고 있는지를 좀 풀고, 마지막으로 디자인, 그런 비주얼적인 부분들 이렇게 쫙 다 설계를 하면은 가격 설정은 이제 판매자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이런 게 많이 갇혀 있죠. 나는 안 돼요. 우리 업종은 안 돼요. 뭐 우리 거는 특수해서 안 되는데요. 보통 그런 대답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요. 이거를 가장 급하게 정말 필요한 사람은 누구죠?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한 번에 비싸게 사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고, 한 번에 많이 살 사람들은 또 누구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계속 던져 나가는 거예요.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업종은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그냥 그 사람은 계속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겠죠. 꿈의 고객으로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결국에 찐팬이 되는 고객은 구매 능력이 높으면서 구매 의사가 높은 사람들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에요. 과정. 이것도 어느 한 지점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내가 처음부터 거기를 타겟팅하고 가는 거 아니고요. 과정입니다. 과정. 이거를 계속 끊임없이 내가 그냥 고객이 아니라 찐팬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찐팬. 제가 항상 강조하죠. 찐팬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찐팬은 뭐냐? 나한테 구매 능력이 가장 높으면서 구매 의사가 가장 높은 그 고객이고, 이 찐팬을 만들고 찾아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내가 블로그에 글 한두 건만 써도 매출이 터지는 겁니다. 블로그라는 거는 이런 그 어떤 정말 영업사원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영업사원이 아무한테나 가서 전단지 뿌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고용한 영업사원이? 완전 살 것 같은, 그리고 구매 능력이 확실히 있고 내 걸 살 것 같은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써준 스크립트 쫙 읽고 문의하게끔 데려오면 너무 행복하겠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냅다 조회수 많이 나오는 글을 쓰는 것도 능사가 아니고, 맨날 열심히 글을 쓰는 것도 능사가 아니고, 결국에는 누구한테 글을 써야 되는지 명확히 알고 그 사람만 타겟해서 글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